1991년 3월 3일 LAPD 소속 경관 4명이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끌어내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4월 29일 경관 4명 중 3명은 무죄, 1명에게는 재심사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흑인 커뮤니티는 분노했습니다. 한인타운 남쪽 놀맨디와 플로렌스에 시작된 과격한 시위는 이내 LA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졌고 무법천지가 된 그곳에는 우리 한인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앞서 흑인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한인 총격 사건은 흑인들의 분노를 한인사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백인들로부터 받아온 멸시와 차별, 여기에 자신들의 삶에 들어온 낯선 동양인 이방인들에게 흑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한인들이 26년간 짊어져야 할 짐으로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정확히 LA 폭동이 발생한 지 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폭동의 아픔을 화합으로 치유하려는 노력 또한 지난 26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분명 지금의 한흑 사회는 폭동 당시의 모습에서 달라졌습니다. 시사한타, 오늘은 LA 폭동이 발생한 지 26주년을 맞은 오늘날의 한인 사회 그리고 한흑 관계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김기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폭동 당시 우리 한인들의 피해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A 폭동은 지금까지 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사건입니다. 55명이 숨졌고 부상자 2,300여 명에 체포된 사람도 14,000여 명에 육박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한인타운이었습니다. 당시 2,300여 개의 점포가 불에 타서 다 폐허가 됐고요. 한인 재산 피해 규모는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폭동 전체 피해 10억 달러를 감안한다면 그쵸. 한인 피해가 전체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 좀 넘습니다. 한 약 40% 정도가 되는데 엄청난 피해를 한인타운이 받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한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분들의 상처가 완벽히 이제 아물기는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피해를 당하신 한인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게가 보험이 있어서 이 보험을 받아서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큰 폭동이다 보니 연방 정부가 그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이 상당수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던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 피해로 인해서 재기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어렵지만 다시 힘들게 노력을 해서 다시 재기하신 분들인데 이 지금 한인 업주, 그러니까 또 당시에는 사우스 LA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지금은 이제 파세데나로 가서 지금 새로운 리커스터를 지금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영업을 하시고 계신데 굉장히 이곳에서 노력하고 계신 분을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들어가 봤는데 지금 부부가 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면 성실을 무기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다시 과거를 잊어가면서 지금 새롭게 노력을 해서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계신 한인 업주였습니다. 당시 피해가 어땠는지, 그때 피해를 당했을 때 어땠는지를 좀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자체를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시 그때를 회상하면 눈에는 눈물밖에 안 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소리도 벌써 떨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를 한번 여쭤봤을 때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목표 하나로 열심히 했는데 폭동을 당하면서 다음날 자신들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시에 그 고통이 어땠는지를 얘기해 주셨을 때 저도 굉장히 이들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전소되고 가게 가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말을 할 수가 없이 그냥 그랬어. 평생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렇죠.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도저히. 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셔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한인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전히 흑인 커뮤니티에 남아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많은 한인 업주들이 26년이 지난 지금도 사우스 LA 지역에서 이제 리커스토어나 이제 마켓 등 여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흑인 밀집 지역에서 영업하는 리커스토어들은 지금도 흑인 주민들과 약간의 갈등, 시위 이런 부분이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남가주 한인식품상협회에 따르면 분쟁 업소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60% 정도가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 앞에서 이렇게 시위대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흑인들이 업소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지역 사회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하는데 왜 지역 사회는 환원하지 않느냐라는 이유가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왜 한인 직원들만 있느냐.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보기에는 보통 대부분 한인들은 가족들이 하는 비즈니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가 네네, 많죠. 친척이라든지 자녀가 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흑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가족이 아니라 왜 한인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한인들만 인플로이를 쓰느냐, 왜 우리를 안 쓰느냐 이런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스티브 씨도 이 사우스 LA 지역에 대한 그 세바스찬 주 하원 의원 그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 사회 현안에도 이제 나서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쟁들을 직접 보면서 한 역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것들을 좀 알고 계신지요? 네, 저도 이제 사우스 LA 지역 보좌관으로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된 게 한 한인 리콜 스토어에서 한인 오너가 술에 취해 보이는 이제 흑인 이제 커스터머에게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과격한 시위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다른 한인 리콜 스토어나 이제 한인 비즈니스에게 이제 퍼져나가는 이러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두 번째는 이 아프리카 타운이라는 이런 조직 단체, 이제 비영지 언어피셜한 이런 조직인데 이 조직이 이제 여러 한인 리콜 스토어나 이제 그 한인 비즈니스 앞에서 시위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인 비즈니스가 흑인 종업원을 하여하지 않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한인분들은 사우스 LA에 살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좋은 차도 이끌면서 왜 우리 사회에 투자하지 않느냐라는 불평, 불만을 많이 비추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시위가 있는 이 가게 앞은 정말 누군가 한마디만 말을 실수하는 분위기만 보인다면 정말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날 것 같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이들 한인 업소에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취재를 가봤습니다. 네, 이 업소가 방금 스티브 씨가 언급한 그 리커스토어 맞습니까?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예전 지역에 있는 리커스토어 맞습니다. 네, 정말 시위가 거세져서 정말 큰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 당시는 그랬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안에 고객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흑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가게에 와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쪽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점원들 흑인 2명의 점원이 보이십니까? 네, 예전에는 흑인 종업원들이 없었거든요. 네. 흑인 종업원들 이제 두 명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 업주는 그 주말에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 이제 고기 파티라든지 아니면 무슨 흑인 행사가 있으면 물을 무료로 준다든지 이러면서 지역 사회에 조금씩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직원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흑인들이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서 이 가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They're very friendly. We all get along. We work well together. You know what I mean? Come to the store and then people give you attitude. You know, people don't like that. You know what I'm saying, around here. But I mean, it's a little better. You know what I'm saying? He's a good guy. Nice guy. Real nice. Reasonable guy. Talk to the people, you know. Not mean, you know. Talk to the people. So the people like him. You know, yeah. Good person. He hired me, gave me a job. Yeah. Feed my kids. Yeah. Nice.
네, 또 다른 한인 업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바로 폭동의 진앙지, 그 놀만디와 프로렌스에 있는 한인 업소 리커스터인데요. 이 리커스터에는 들어가 보니 이제 굉장히 많은 흑인 고객들이 있었고 타인종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이들에게도 뭐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후원을 한다든지 여러 베푸는 나눔을 하는 거죠. 한인 업주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코리안 업주가 이 우리 사는 이 지역으로 와서 그냥 정말 돈만 벌어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베푸는 느낌이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서로 함께 화합하고 있었습니다. So I think communication has gotten a little bit better. 지금과 같은 사례는 26년 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같은 변화가 한인들의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흑인 커뮤니티의 압력에 대한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처럼 흑인들을 이제 고용하라는 압박을 받는 한인 업소들이 6곳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업소도 있고 아닌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은 자발적으로 안 하면은 시위를 하거나 가게 영업을 방해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흑인 직원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죠. 그런데 지금 흑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압박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 보니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아서 지금 함께 일하는 모습, 지금 같이 일하는 거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 내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라는 이유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지금 어려움 없이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친숙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입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오픈 마인드하고 얘기하면 또 알아서 또 본인들이 또 이렇게 팔로우 또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서로 교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예. 속마음도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죠. 뭐. 다시는 LA 폭동이 반복돼선 안 되고 한인 사회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만일의 경우입니다. 만일에 지금 폭동이 다시 발생한다면 한인 사회가 다시 또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폭동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은 준비,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인 단체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우스 LA 지역 한인 업주들 모든 한인들이 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나눔 행사라든지 봉사들을 꾸준히 하면서 흑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지금 서로 지금 아는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 그때같이 다른 선입견, 작은 이유 때문에 큰 지금까지 관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들을 다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한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지금 뭐 지역사회, 치안당국이라든지 여러 정치인, 여러 유대관계를 한인 사회가 정말 지금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사회에도 한인 사회는 이제는 지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한테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 한인 사회가 폭동을 당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동이 난다. 그런 일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폭동이 난다면 그만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갈등을 줄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갈등을 줄이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한데 지금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신뢰를 쌓는 과정은 뭐 우리가 친해지자고 악수를 한다고 갑자기 친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일을 한다든지 무언가 하나의 목표를 잡고 같이 하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무언가 하나하나씩 이뤄나갈 때 서로 이제 성취감이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라든지 믿음이 더욱 더 강해질 텐데 지금 이제 그 페이스 한인과 흑인 아니면 여러 지금 지역 사회를 함께 이제 다 어우르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이제 그 취업 정보들도 같이 한인 사회도 이렇게 쉐어하고 또 흑인 사회도 쉐어하고 하면서 한인과 흑인이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단체인데
한인뿐만 아니고 모든 인종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서로에 대한 갭, 그러니까 차이점들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이런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 한인 사회가 흑인 사회에다가 많은 나눔을 실천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데 문제점은 하나 있다고 하네요. 이 문제점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다. 그러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고마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왜 이거밖에 안 도와줘? 우리한테 뺏어갔으니 더 줘야지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준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어려운 점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진정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고 또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풀어도 잘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희생해서 베풀었는데 그 3자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했을 적에는 오히려 우리에 대한 원망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너무 늦게 우리가 전달한다는 생각이 그분들이 갖고 있어요. 경제적이나 또 소외, 차별,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같은 입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개인 스토리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적에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눈이 커지면서 오픈해요. 저는 사실 여러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한인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26년 전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폭동을 기억하고 있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이제 시니어 흑인분들은 예전에 이제 수십 년 동안 흑인들이 운영하던 비즈니스, 이제 리코스코 스토어가 됐던 마켓, 아니면 뭐 액세서리, 뭐 위그 스토어, 이런 게 예전에는 흑인 오너들이 이제 사우스 LA 지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은 한인들이 사우스 LA를 거주하지 않는 한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스토어를 이제 바이아웃을 해서 이제 한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도 뭐 한인이나 아니면 다른 흑인이 아닌 타인종을 고용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슈가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한인 사회를 보는 시선이 아직 많이 따갑죠. 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해오고 있는 이 한흑 간의 변화된 모습은 사실 1세가 아닌 2세들의 몫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흑인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또 화합하고 이렇게 함께 하려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네, 파바월드라는 한인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뭐 한인타운은 뭐 지역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바닷가, 이런 환경 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많이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헐리우드에서 한인 사회를 이렇게 알리는 이렇게 뭐 퍼레이드도 하고, 이곳에는 모두 한 4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한 10% 정도는 흑인 학생들 그리고 타인종들이 이렇게 함께 포함이 돼 있는데, 다양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종 학생들이 함께 있는 봉사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타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방학 기간, 이 점심 때 점심을 먹지 못하는 흑인 학생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사회 봉사 학생들을 돕거나 아니면은 또 요즘에 홈리스 문제 굉장히 심한데 이 학생들이 함께 나가서 홈리스들을 보고 지금 도와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인종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아니면 흑인들을 이렇게 도울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했을 때 자신들은 생각하기에 굉장히 흑인들은 좀 무섭고 그렇겠죠. 더 어리고 한데, 근데 가서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들이 와준 걸 너무 반겨하고, 그래서 왜 내가 굳이 그냥 이렇게 미워했을까, 왜 괜히 두려워했을까, 이런 선입견을 가졌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친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냥 외모적 그냥 그것 때문에. 근데 봉사 여기서 하면서 아침에 그 노숙자들한테 밥 주는 거 그것도 많이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고 God bless you, 막 thank you for coming 이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미안하고 약간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아. 그런 거 너무 많이 미안하고 그러죠.
어느덧 폭동이 26년이 지났는데 나이로 치면 폭동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이제는 20대 중반이 된 것 같은데요. 봉사 학생들은 폭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단체는 현재 4.29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4.29에 대한 한인사회 LA 폭동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충분한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지금 글을 쓰게 하는 거죠. 에세이 컨테스트를 하는데 그렇죠. 글짓기 대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4.29 폭동은 이런 거고 이런 거다 그러면서 애들 에세이도 쓰고 서로 그러면서 왜 그걸 하려고 자꾸 우리가 하느냐면은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됐는지 이런 과정도 알아야 되고. 평소 학생들 같은 경우엔 뭐 인종에 이런 관계 없이 다 또래 친구들로서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4.29를 딱 들었을 때 지금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젊은 2, 3세 한인 학생들 1세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어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인종들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 인종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죠. 피부색, 문화가 아닌 그냥 친구가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인종이 그러니까 나랑 달라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나랑 생각이 달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종에 대한 분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요. 다르게 크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대화라든지 굉장히 쉽게 풀어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쵸. 또 하나는 또 흑인 친구들한테 배울 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인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 좀 약간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인 학생들에 비해 흑인 학생들은 좀 더 대외적이고 외향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한인 학생들도 좀 더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당연히 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종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람 성격 차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봐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려고 다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흑인 쪽은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이 정확하고 그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걸 되게 자신감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 가끔씩 자기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에서는 그런 친구들한테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폭동의 아픔을 되새긴다라고 하는데 이제 폭동이 20주년을 넘어 26주년이 되니까 점차 이런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픔을 되새긴다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화합을 도모한다는 말이 더 맞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면 폭동이 26주년입니다. 그렇죠. 이를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오늘 열렸는데요. 지금 한인타운에서 지금 그 한인과 그다음에 흑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뭐 라티노 그리고 필리피노 그리고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등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두 이 퍼레이드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참가한 이유는 4.29를 기념하는 것이죠. 과거의 폭동, 그냥 폭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제 우리가 화합을 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뤄 나가야 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4.29를 앞으로도 계속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4.29는 바로 이제 화합을 상징하는 이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히스패닉이든 그 인종 차별이 없고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몸이라고 그런 의미고요. 손을 잡고 같이 우리 유니파이드 해가지고 우리 커뮤니티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 폭동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픔이 아니라 화합의 메시지죠.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인 비즈니스들의 사우스 LA 커뮤니티 참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인 사회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며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고 커뮤니티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많은 한인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한인 사회는 미국 내 주류로 인정받기 힘든 소수민족이고
한인들의 타민족에 대한 부족한 이해, 특히 우리는 흑인 커뮤니티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또다시 26년 전 같은 상황에 마주한다면 오늘날의 한인 사회는 슬기롭게 예방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1년 3월) 사우스 LA의 한 한인 업소. 흑인 소녀와 한인 업주 간의 시비가 붙었습니다. 소녀가 훔친 $2짜리 오렌지 주스가 원인이었습니다. 흑인 소녀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한인 업주는 총을 꺼내 돌아선 소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1년 후 업주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선고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업주의 정당방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 사회로 향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폭행한 경찰 3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놀만디와 플로렌스 교차로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과격해지고 진압에 나선 경찰이 철수하자 순식간에 현장은 무법천지로 돌변합니다. 그 현장을 촬영했던 티모시 골드만 씨는 아직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잊지 못합니다. No, you don't forget that. You knew it was there. You knew there was a company there, a business there. And most of them were Korean-owned. You knew that. 계속된 약탈과 방화, 폭도들은 백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동 진압을 놓친 경찰들은 베벌리 힐스와 웨스트 LA 지역을 방어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은 버려졌습니다. (26년) 전 LA 한인타운의 모습입니다. 일가와 버몬트에 있던 쇼핑몰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구가와 웨스턴입니다. 주류 방송에 자주 나왔던 한인의 총격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총을 꺼내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한인들의 과격한 이미지였습니다. 타운 중심가인 벌몬가 올림픽. 한인들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듯 불에 탄 건물은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잿더미에서 나오는 한인 업주들의 표정이 말해주듯 폭동의 아픔은 적지 않습니다. 유가와 웨스턴. 불에 탄 건물은 뼈대만 앙상합니다. 타버린 음료 캔들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으며 모든 물건들은 재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마켓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타운 주민들은 길어지는 폭동을 대비해 필수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보다 못한 한인 청년들이 335 모여 타운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총으로 무장한 채 밤새 업소들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콘도가 들어선 칠가와 아드모어의 한 호텔 로비는 이들이 잠시 눈을 붙이던 임시 거처였습니다. 5월 2일 악몽의 6일이 지나 주방위군이 투입되며 폭동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인들이 입은 상처는 씻을 수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아픔과 울분을 터뜨리기 위해 한인들은 한자리에 모이기로 합니다. 친구의 친구를 부르고 친척의 친척을 부르고 결국 한자리에 모인 한인들은 태극기를 두르고 애국가를 부르며 올림픽길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평화를 외치며 올림픽길에서 행진을 하던 한인들의 수는 무려 10만 명에 이릅니다.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해 모인 인파들이었을까? 폭동의 상처는 엄청났습니다. 55명의 목숨을 잃었고 2,300명이 다쳤으며
14,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재산 피해액만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받은 상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의 한인타운. 불에 탄 상가 자리에는 고층 콘도가 들어섰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는 LA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인타운에서 폭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속에서 살아가는 한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한인사회 입장에서 당시의 기억은 26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이고 교훈입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